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은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비공식 진단명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자목은 목이 뻣뻣해져서 엑스레이에서 척추가 일자로 보이는 거고요. 거북목은 엑스레이에서 오히려 경추의 커브가 앞쪽으로 꺾인 듯한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척추에서 보면요. 목이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뻣뻣해져서 이렇게 되면 일자목,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꺾이면 거북목, 거위목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아주 그 용어가 그럴듯하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일자목, 거북목을요 진단명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현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진단명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의학적 진단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정확한 그 진단과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저조차도 일자목, 거북목 자신 있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했었고요. 제가 다른 그렇게 선생님들이나 다른 병원을 깔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일자목, 거북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성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댓글 나쁘게 남기시는 분은요, 이 내용 안 본 겁니다. 자성하는 겁니다. 자성. 예. 그래서 언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자목, 거북목.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일자목, 거북목은요, 특정 질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죠. 굳이 이거를 살려서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원인이 어떤 다른 게 있고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니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일자목, 거북목은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나 갑자기 목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척추 질환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맞아서 아프다거나 교통사고 났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일자목과 거북목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흔한 것은 삐끗했다거나 즉 염좌 아니면 목 디스크 같은 것이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자목, 거북목을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은 발목이 골절된 사람이 절뚝거리는 현상, 이걸로 자주 설명합니다. 뭐냐면 발목이 예를 들어서 골절됐다고 하면요, 이분이 절뚝거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발을 절면서 쩔뚝쩔뚝. 그랬을 때 이 발목이 골절된 것이 목 디스크, 절뚝거리는 현상이 일자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환자가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닐 때 그 골절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절뚝거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일자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환자가 쩔뚝거리고 다니면 골절이 문제니까 골절을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환자가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쩔뚝거리는 걸 고쳐야지,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 고치기 위해서 너 자세 교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가 골절이 돼서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그 환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아파? 너 발목 아파? 그러면
지금 쩔뚝거리고 다니는 게 발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 같으니까 쩔뚝거리는 걸 하지 마. 쩔뚝거리는 걸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통증이 나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자목, 거북목의 진실이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치료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쩔뚝거리는 걸 고쳐준다면서 깁스를 하는 거죠. 발을 이렇게 깁스로 고정하면 환자가 뭐 대략은 낫겠죠. 골절 환자가 깁스하고 계속 있으면 나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리고 목 디스크 이 일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목 디스크는 어차피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뭐 도수치료 뭐 이런 거 하고 주사도 맞고 하니까요. 일자목의 치료와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진단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자목을 잘못 진단했다 하더라도 그 디스크를 진단한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치료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목을 치료했다. 일자목 교정했다. 일자목이 문제다. 일자목이 뭐 디스크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일자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자세 교정, 근육 강화, 여러 가지 특수한 치료들을 하죠. 문제가 되는 거는요. 환자의 통증이 늦게 낫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환자의 시간과 쓸데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경미하면 다행인데 디스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일자목, 거북목 이 현상이 좋아지질 않고 통증이 계속 간다면 정말 문제겠죠.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은요.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같은 거 아니면 염좌 뭐 그런 거를 원인으로 생각해서 그쪽을 치료해야 되지 일자목, 거북목만을 치료한다면 골절이 되어서 절뚝거리는 환자를 너 절뚝거리는 게 문제니까 절뚝거리는 거 하지 마. 못하겠어? 그럼 내 절뚝거리는 거 안 하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약간 선후 관계가 바뀐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이 어딘가 아프구나. 그런데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면 당신이 목이 아픈데 이 목이 아픈 것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관찰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의학적 오류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인데요. 일자목과 거북목과 같은 이런 비공식 진단명은요, 의학적 오류를 유발하죠. 왜냐하면 진단이 아니잖아요. 진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골절된 환자 계속 말씀드리죠. 발목이 골절돼서 절뚝거리는 환자를 보고 저기 절뚝거리는 환자 왔다. 절뚝거림 환자, 절뚝이 환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절뚝 발목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기 절뚝 발목 환자 왔다. 저 환자 진단은 절뚝 발목이다. 절뚝 발목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환자한테 발목을 절뚝거리면 이게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죠. 뭐가 선후관계가 이게 발목의 골절과 통증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척추 디스크 쪽은요 굉장히 어렵고 의사들조차도 난해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논리를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같으면 환자들이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용어를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접하면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의학 정보로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고 쓸데없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치료를 대충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진료를 일단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진료하는 분이 전문의인지는 꼭 중요하지 않죠. 해당 질환을 잘 볼 수 있느냐, 경험이 많으냐, 의대를 졸업하고 이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했느냐,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요새는 전문의가 중요하죠. 전문의 중요하지만 전문의 과정은 4년이고 의사 생활은 굉장히 길잖아요.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온 지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문 과목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어디를 관심 갖고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요, 성형외과가 아닌데 성형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미용 쪽을 안 했는데 또 미용을 하는 친구들. 흉부외과 전문의인데 지금 머리를 심는다고 하죠. 그 머리를 심는 그 기술을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볼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뭐 자세 교정,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요. 일자목, 거북목에는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대략의 원인을 알고요. 주의사항은요, 이 가짜 의학 정보를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짜 의학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뭔가 약간의 좀 뭐랄까 무슨 그런 거죠. 보이스피싱 비슷한 용어를 쓴다. 뭐 완치, 완전히, 100%, 뭐 절대로 뭐 이런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은 조금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약간 멀리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정보에도 또 알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데 그분이 100%또 진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일자목, 거북목과 같은 그런 이상한 하이브리드 진단이 요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전문의 따고 굉장히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때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지식을 막 습득하고 환자들한테 주의점 알려주고 뭐 운동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좀 뭔가 선우가 바뀌었다.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었다. 사실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목과 거북목은요, 사실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목이 아프다. 이 정도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자목이다, 거북목이다 그러면 그 정도면 약 먹고 물리치료 좀 해볼까? 여기까지는 적절한데요. 일자목, 거북목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 일자목, 거북목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일자목, 거북목 교정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게 안 될 말이죠. 자, 보세요. 골절이 돼서 절뚝거리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아무리 절뚝거리지 말라고 해도 아파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픈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면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골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일자목, 거북목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적절하게 치료해서 안 되면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진단을 좀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일자목과 거북목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진단이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이 순간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마도 그 이면에 목 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목, 거북목 털보 의사였습니다.